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먼저 간략하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11시 조금 넘어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수, 양지수가 모두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저점이 2685선, 그러니까 장중에는 2690선도 깨고 내려갔던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 초반에는 1% 넘게 떨어지면서 920선 깨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각은 조금 낙폭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 매도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장 시작한 지 2시간인데 벌써 2,800억 원 넘게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벌써 1,600억 원 넘게 팔면서 쌍끌이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8거래일째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이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대형주들도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 물량을 개인이 1,500억 원 넘게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도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영화 섹터가 오랜만에 오르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가 되는데 팬데믹이 발생한 지 2년 1개월 만입니다. 리오프닝주가 오늘 전부 다 강세인데요. 특히 영화 섹터가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오프닝주 치고 이 영화 섹터 상승이 잘 못 나오기도 했었고요. 영화관들의 큰 실적 창출 부문 중에 하나가 F&B, 즉 팝콘과 음료였는데 다다음 주 2주 후부터는 영화관에서 취식도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쇼박스 어제 오후부터 좀 급등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도 고점 6,870원을 만들면서 현재 20%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수는 하락이지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형주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소형주 가운데는 좀 움직임이 나와줘서 작은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 할만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작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서 워낙 대응이 까다롭다고 또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상위 1% 전문가들에게 좀 탄탄한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종목 상담 시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수요일에 나와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비타민 캠이다 이런 별명을 얻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입니다. 제가 앵커님의 이 비타민 기운에 묻혀가지고 같이 비타민 케미를 또 비타민정에게 또 스며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진승 전문가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고요. 오늘 본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후장 핫한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상위 종목 이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을까요? 검색 상위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셀트리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서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되면서 쇼박스와 같은 종목들, 수혜를 입는 종목들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키트나 백신,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2%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4%의 하락세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위로 잠시 좀 올라가 보시면 한일사료나 현대사료와 같은 이 사료 관련주들이 또 검색어 상위 종목에 이름을 2개나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유엔에서 식량 위기 경고가 들어오면서 이제 관련 테마들이 급등을 보였는데 오늘까지 그 시세가 이어져 갑니다. 지금 국내에서도요, 국내 수입 식용 곡물 가격이 10%나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여기에 특히 사료용은 47%나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오늘도 두 자릿수의 급등세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가보시면요. MPC도 오늘 눈에 띄네요. 지금 전기차 보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이 배터리 3사들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 엔솔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지분을 확보하기도 했고요. SK온은 지금 포드와 함께 이미 폐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 수혜주로 MPC 오늘장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핫한 종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한 종목 전문가님과 자세히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떤 종목이 좀 눈에 가셨어요, 오늘?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장 초반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건 무림, 이 재질 관련해서가 아닐까 싶어서 그쵸. 네, 오늘 무림 SP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림 SP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댓글 보여주시죠. 네, 자, 무림 삼형제가 오늘 전부 다 급등이 나왔었는데 댓글을 보면 시가에 팔아야지 이런 이야기 있었고 네. 외국인은 대량 매도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무슨 종이 대란이냐 널린 게 종이인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대란보다는 약간 가격 인상 기대감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작년에 막 상승을 했었는데 실제로 메타버스가 지금 상용화가 되고 모두가 쓰고 그래서 올랐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그렇죠. 기대감입니다. 주가는 항상 이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종이 대란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종이 대란이 일어나든 말든 그거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재질 관련주들도 지금 당장에 종이 넘쳐나요. 저도 이 대본 뽑는다고 프린트 지금 몇 장이나 이렇게 썼는데 종이야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펄프 가격, 종이의 원료가 되는 이 펄프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펄프 가격이 올라가면 종이 가격도 함께 인상이 되면서 이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재질 관련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계속해서 보실 때는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이슈, 너도 나도 주목을 하고 있는 이미 지금 누구나 쓰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전에 시가에 팔았어야지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기대감이 있고 지금 어쨌든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아침에 갭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더군다나 시장이 개파락을 한 날은 좀 그런 종목들의 단타 수급이 쏠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종목이 좀 아침에 급격하게 갭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할로라도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다만 인플레이션 이슈는 지금 가볍게 바로 끝나지는 않고 지속되고 있죠. 재질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게 한 번에 끝난다라기보다는 뭐 한 번 더 이슈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눌림목이 온다거나 뭐 이슈가 추가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오늘처럼 떴을 때가 아니라 눌림목에서 잠잠해졌을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림 삼형제가요. 오늘 이제 장 초반보다는 확실히 상승폭이 좀 낮아졌습니다. 뭐 시가에 팔아라 하셨는데 초반에 많이 파셨는지 현재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림 SP는 6%대 그래도 급등 양상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오늘 여기에 따른 이 투자 전략까지 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있을 오진승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내가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면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 얼마에 사셨는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누르시고요. 오늘 전문가 이름 오진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승 종목 리뷰 시간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진승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팜스토리 50% 이상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NP도 여전히 높습니다. 63%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네, 오진승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제주반도체와 사이버원이 26%, 27%대 수익권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연우도 오늘 47%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출연을 해주셨을 때 제가 그날 마감하고 되게 놀란 게 연우 그날 우리 AS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날 바로 장 마감 후에 시간에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PD님이랑 되게 이렇게 신통방통할 때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종목이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떤 종목 AS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연우 제가 살펴드려야죠. 제가 사실 연우를 처음 제시를 해드린 지는 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미 한 20% 이상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 이 연우 차트가 굉장히 좋아 보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정말 저도 사실 놀랐어요. 네. 그날 뭐 한국콜마에서 인수를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올지는 제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몰랐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둔 종목 그리고 준비가 된 종목, 저평가가 된 종목이라면 이렇게 때를 만나면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제시해드린 2차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갭상승으로 달성을 했고요. 제가 방금 무림 SP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의 상한가를 간다든지 아침에 크게 갭상승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때 따라잡는다? 아니죠.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추격 매매 그런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는 바닥권에서 잡았을 때, 바닥권에서 추세가 돌려지는 그런 초입구에서 종목을 잡아두고 잘 대기하고 있다가 이슈가 부각이 돼서 주가가 빵 터뜨릴 때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살까 말까 이걸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연우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 자체가 굉장히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이 돼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1위 화장품 용기 기업인 만큼 또 대기업 한국콜마에서 인수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한 번 더 만약에 이 재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면 그때는 공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지금 주가 2% 정도 눌리고 있고 지금은 이미 이슈가 부각이 돼서 어느 정도 좀 때가 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뭔가 공략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 타점을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 AS 때 연우 이 목표가 3만 원을 그대로 홀딩한다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다음 날인 목요일에 바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매도하고 재공략은 나중에 다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진승 전문가와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도 1대1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익명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 오진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종목 상담은 잠시 후 20분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전문가의 새로운 필승 종목을 이제 만나볼 시간입니다. 역시나 이 시간에 힌트를 먼저 드리고 저희가 방송 말미에 종목명을 공개할 텐데 네. 오늘의 힌트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어렵게 힌트를 드렸나 싶어서 네. 오늘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아, 그래요? 네, 한번 함께 볼까요? 화면으로 살펴보죠. 네, 눈이네요. 맞아요, 눈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노란톡방에서는 사실 인터로조라는 콘택트 렌즈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톡방 계신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또 인터로조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니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올라간 종목 다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러면 이 렌즈가 아니라면 이 눈을 봤을 때 어떤 게 생각이 나실까요? 렌즈가 아니라면 네. 눈 화장도 생각이 나는데 아, 혹시 화장. 화장품주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바로 다음 네.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오늘 힌트는 제가 질질 끄지 않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바로 이 카메라 관련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 카메라 기업들 중에서 광학계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또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광학계 렌즈 같은 경우는 특히 유리 쪽으로 렌즈를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렌즈와는 다르게 외부 환경이나 이 열에 의한 변형이 적어서 그런 이점도 있고 또 렌즈 제조를 위해서 광학 설계, 기구 설계, 회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슬슬 감이 오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것 같아요. 활용도를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블랙박스, 또 뭐 디지털 카메라, CCTV 관련된 그런 카메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전장용 자율주행차의 카메라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해서 기사 한 가지가 떴던데 뭐 그런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이 기업이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고객사를 넓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자율주행 쪽으로 특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자율주행 전기차 세계 1위 하면 아무래도 테슬라가 생각이 나는데요. 테슬라 차량에는 모델별로 7개에서 9개 정도의 카메라 렌즈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테슬라 쪽으로 해서 무려 70% 이상의 카메라를 납품을 하고 있는 또 이렇게 테슬라로부터 일론 머스크로부터 인정받은 카메라 기업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 벤츠 쪽으로도 카메라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테슬라가 이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 출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카메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카메라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면 메타버스 쪽에서도 우리가 메타버스를 좀 막힘없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기술의 카메라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이 증강현실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파장 제어 기술을 확보를 하기도 한 이 기업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화면 함께 보시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최근뿐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보시더라도 월봉상 박스권 흐름을 길게 만들어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화면은 일봉상 차트고요. 일봉상 이제 몇 달 전부터 한 3달 전부터죠.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다가 20선조차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빼꼼빼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선 돌파를 했고 이제 어제자에는 61선 돌파를 시도를 하더니 오늘은 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주가가 크게 빵 뛰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60선까지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 말미에 또 이 종목명과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진승 전문가가 필승 종목을 한 종목 제안을 해줬고요. 고객사도 테슬라 향이다, 탄탄하다라는 말씀, 또 카메라 관련주다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 설명과 분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서도 정보를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화면 하단에 나가는 오픈 채팅 이 링크, 즉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난 후에도 이곳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곳으로도 입장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에게 참고용 자료로 판단 근거를 제공할 뿐입니다. 이 투자 책임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전문가와의 투자 병법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진승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자, 먼저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이름, 내가 상담하고 싶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는지 이렇게 3가지 정보 꼭 적어주시고요. 이 외에도 또 다른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 하시면 코멘트 달아주셔도 됩니다. 또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요. 보내실 때 오진승 이렇게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 방송 시작과 동시에 종목 상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상담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은 애교뿜뿜 님이고요. 태평양물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중 10%, 매수가는 2,550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태평양물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시장에서 주목은 받지는 못했어요. 네. 섬유 의류주가 올라갈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은 좀 돌파를 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2,550원 지금 약수익 중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 기업 실적 자체는 작년까지는 이제 적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적자 폭도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조금씩 이제 빨간색이 사라지고 있죠. 이게 흑자 기조가 지속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차트 흐름상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40선 아래에서 한 2,400~500원대 저항대를 계속 뚫지 못하고 짧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어제 그제부터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은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또 손실이 크시거나 한 것도 아니고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지는 않죠. 아직까지 뭔가 대량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엄청나게 의미 있게 추세 전환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좀 여유롭게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241선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2,450원대 우리 매수가 부근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지점이죠. 2,450원대만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앞전 저항대 헤드앤숄더 구간이 될 수 있는 한 2,700원에서 3,000원대 제가 범위를 넉넉하게 드릴게요. 2,700원에서 3,000원대 부근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는 단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주봉상, 월봉상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금 기준선 부근이죠. 2,700원 구간부터는 1차적으로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의 저항대 작용될 수 있겠고요. 월봉상 분명 낮은 가격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장기 이평선
60선, 이 노란색 선이 지속적인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파를 하기 전까지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2,000원대 후반에서 2,700원부터 3,000원까지가 1차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흑자 기조와 함께 보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월봉상 이 120월선, 초록색 선, 그러니까 한 3,300원대가 되겠죠. 지금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건은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지만 태평양 물산이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일단은 만약에 큰 상승을 노려보고 싶더라도 3,300원대 돌파가 먼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돌파하고 다시 상담 신청 주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700원에서 3,000원 사이 구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교 뿜뿜님의 사연이었습니다. 2,7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이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다음 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쥐 에미님이고요. 마인즈랩 종목을 말씀하셨습니다. 24,900원 매수가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짤막하게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자, 마인즈랩이 현재 21,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약간은 손실 구간입니다. 이 종목 AI 관련주잖아요. 네. 지금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AI 관련주, 저는 뭐 AI 섹터 자체는 제가 또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정부에서 그 디지털 정보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AI 그렇죠. 관련주 쪽은 이제 정책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또 우리 앵커님께서 굉장히 똘똘하시죠. 신규 네. 상장주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셨어요. 제가 종목 상담 시간대마다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더라도 이 기술적인 이탈들이 좀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인즈랩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상장을 한 AI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재무제표를 보시면 올해부터는 흑자 기조로 돌아서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미래 기술을 영위를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조금씩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적자가 줄어든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가 24,900원대신데 61선, 이 마인즈랩이 지속적으로 제가 또 화면 보면서 차트상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상장 이후에 하락 추세를 쭉 이어가다가 60월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게 일반적인 신규 상장주가 아니었으면 저도 이거 너무 좋다. 어쩌면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렇게 이평선들의 지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이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구간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마인즈랩 같은 경우 60선을 돌파를 한 이후에 한 차례 지지가 나오고 또 슈팅이 나오면서 31,000원대까지 찍기는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급격하게 60선을 이탈을 하는 이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 상장주는 우리 항상 보수적으로 이 수익이 나오면 좀 빠르게 매도도 하시고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겠고요. 앞으로는 24,900원대신데 이게 신규 상장주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지금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그만큼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흐름을 조금 여유롭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쌍바닥 자리를 만들어야죠. 아직까지는 저점 이탈하지 않고 지난 2월, 3월에 만들어둔 18,000원대 지금 그 위에서 자리를 돌려줄지 말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쌍바닥 만들어주는지 즉 18,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사실 뭐 올라오는 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올라온다면 24,000~25,000원 부근에서는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안정적인 신규 상장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 높게 예측할 수 있는 종목들로 공략해 보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인즈랩을 살펴봤습니다. AI 업황 좋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도 그래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18,000원 선 지지선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종목도 만나보시죠. 오픈 채팅 박입니다. 알로님, 사조시푸드 말씀하셨고요. 평균 단가는 6,783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사조시푸드 이거 아무래도 수산물 관련주니까 전쟁 이후로 테마성이잖아요. 네.
또 약간 단가가 최근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더 갈 네. 거라고 보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사조시푸드 마찬가지로 뭐 전쟁 관련한 테마로도 엮여 있지만 인플레이션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뭐 수산물 가격도 오른다 많이 뭐 최근에는 근데 또 러시아 쪽 대게 가격 급락하면서 뭐 수산물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변동성은 좀 크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조시푸드는 월봉상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조시푸드뿐만 아니라 수산물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60선을 돌파하고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돌파 이후에도 하락을 하고 좀 작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조시푸드가 지난 2016년, 17년, 18년 와 이거 지금 차트 움직이는 거 맞나요? 계속해서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력한 매물대를 이 구간에 형성을 해뒀습니다. 즉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하신 6,000원대 한 후반 가격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변곡점입니다. 이 매물대를 뚫어준다면 매물 소화를 완료를 하고 돌파를 한다면 물론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이슈가 필요하겠죠. 수산물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한다든가 뭐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 전쟁 지속되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 수산물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부각이 되든지 이런 강력한 이슈가 동반이 된다면 매물을 소화할 힘이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변곡점에서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나와야지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을 하시다가 우리 일봉상 짧은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이죠. 지금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지점이 7,000원부터 7,50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매수가가 6,700원대시니까 일단은 전고점 이 7,000원대 부근에서는 올라온다면 비중도 20%시니까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변곡점에서 만약에 소화하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장기 이평선들 5,800원대는 지켜줘야 합니다. 5,800원 이탈하지 않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조시푸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최근 수산물 수입 가격이 좀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자주 올라오는 종목 같은데요. 7,000원 선에서는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면은요. 자. 현재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텐데 그 링크 통해서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QR코드 아니어도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 이렇게 적으셔서 문자 메시지 보내시는데요. 이때 오진승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 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2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픈 채팅방 확인을 해보시죠. 네, 닉네임은 희아님이고요. 종목은 KC텍 말씀을 하셨습니다. 31,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자, 1년 정도 물려 있어요. 네, 다른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스. 역시 그래도 반도체 종목이네요. 테스 말씀하시면서 29,510원 말씀을 하셨고 20% 비중이시라고 합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테스. 일단 케이스텍도 기대하셨던 분께서 조금 섭섭하실 것 같아서 우리도 다음 종목으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봐드릴게요. 네, 일단 테스 먼저 보면 반도체주 정말 오늘도 삼성전자 너무하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바닥인가 저도 방송을 하면서 참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일까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더 이상 안 떨어질까요? 질문을 주실 때마다 저는 바닥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죠. 뭐 가격이 싼 건 맞는데 뭐 객관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지금 가격대 저평가라고 말할 수는 있죠. 싸요. 하지만 이게 바닥인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모른다.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대량 매도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닥을 예측하지는 말자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의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중소형 주들도 요즘은 조금 부진한 흐름들 함께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테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작년 중순쯤에 장기 이평선을 이탈을 한 뒤로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테스도 시장 흐름과 함께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바닥이 완벽하게 확인이 됐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은 물론 싸지만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도 함께 이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반도체주들이 언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테스는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지금 좀 탄탄한 지지 라인에 와 있는 모습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쭉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작년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 60선에 지지를 받는, 발을 닿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60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즉 25,000원대만 지켜준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당장에 뭔가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바닥 잡는 게 먼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0원대 라인 지켜주는지 보시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사실 매수가가 그래도 29,000원대세요. 엄청나게 높고 이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구간,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241선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저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0선 터치를 할 때 28,000원 구간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테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종목 그래도 SK하이닉스와 최근에 좀 계속해서 수주 공시도 있고 기관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오픈 채팅방 오늘 방송 중에 100명 입장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중에서 최초로 100명 달성하신 것 같은데, 네,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활발하게 종목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못 봤던 KC텍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자, 희아님입니다. KC텍 보니까 이분 매수가가 좀 높더라고요. 31,600원이시고 비중이 15%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가격이 21,600원이니까 좀 꽤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반도체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 100분이 들어와 주신 게 좋으면서도 네. 얼마나 또 종목들이 걱정이 되시면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 좋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종목 네. 상담방 말고 다른 또 우리 시황 보내드리고 공부하고 하는 방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KC텍 같은 경우도 일단 전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업황, 반도체 주가들은, 반도체주들은 좀 함께 움직이고 개별적인 이슈가 뜨는 게 아니라면 반도체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필요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흐름도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작년 중순쯤에 장기 이평선들을 이탈을 하면서 추세가 꺾인 이후에 방금 봤던 테스 같은 경우는 240 장기 이평선을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빠졌다면 KC텍은 121선 화면 보시면 제 차트에서는 초록색 점선이 되겠죠. 지속적으로 이 초록색 점선을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려다가 빠지고, 최근 들어서도 이번 달 저번 달에도 120선 부근까지 터치하는 시도가 나와줬지만 하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도할 땐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도 높으신데 지금은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는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단은 어느 정도 방금 봤던 테스도 그렇고 KC텍도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쭉 하락을 하다가 월봉상 5월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관건은 121선을 다시 돌파를 해주는지, 이전에 지속적으로 저항이 됐던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전저점은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9,000원대는 꼭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주가 살펴보셔야겠고요. 매수가가 31,600원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원대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비용을 고려를 해서 조금씩 25,000원 이상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고 다른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점차 줄여서 종목을 좀 갈아타보자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께서 또 필승 종목으로 탄탄한 종목 많이 제안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게임 관련주입니다. W게임즈 말씀하시면서 58,490원, 비중은 10%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궁금한 점도 남겨주셨네요. 자, W게임즈 58,000원 선에 매수하셨는데 오늘은 가격이 51,600원이에요. 이분도 손실 구간이고요, 전문가님. 작년에 사셔서 조금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8,490원대. 올까요, 그 가격까지? 일단 오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그런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게임주들의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들도 보여주고는 있어요. 뭐 넥슨 게임즈 합병 소식이라든지 최근에 넷게임즈라든지 개별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어제는 또 썬데이 토즈가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뭐 약간씩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게임주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W게임즈처럼 조금 잠잠하게, 작년에는 굉장히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드겼는데, 꼬드겼으면 좀 수익을 주고 가야지 이제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쭉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만 원대, 4만 원대 후반에서 이제 5만 원 선은 그래도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게임주 대표적인 기술 성장주에 속하죠. 어느 정도는 이제 금리 인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어제 미국장에서도 또 이제 금리 인상 우려 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W게임즈 매수가가 58,900원대신데 한번 올라온다면, 지금은 바닥을 잡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올라오지 않아서 문제지, 올라온다면 불가능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한 차례 거래량이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 한번 들어온다면 1차적으로는 이제 이전에 지지가 되던 요 구간이죠. 55,000원 구간대가 1차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근에서 저는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는 덜어내시고 잔량으로 추가적으로 본전 이상까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방금 전제를 붙여드렸는데, 전제는 올라온다면입니다. 거래량이 들어온다면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서요. 하단은 47,600원대 이전에 전저점 만들었는데 한 48,000원대는 지켜주는 게 양호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8,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좀 이 수급들이 들어올 때 그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W게임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 시황에 대한 분석 또는 전문가의 필승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픈 채팅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입장하셔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촬영을 하셔서 링크로 입장하신 후에, 그러면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댓글로 상담이 너무 시원시원하다, 그래서 채팅방으로도 많이들 들어오시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예뻐서가 눈에 띄는데요. 예뻐서, 그리고 시원시원하셔서 상담도 잘 해주시니까 두 가지 이유로 인기가 많으신 갑자기 오진승 얼굴이 전문가. 빨개지네요. 네, 갑자기 덥네요, 저도. 네, 덥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이 시간, 필승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힌트를 오늘은 또 너무 직접적으로 주셨는지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외쳐주시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는 그 종목 옵트론텍 맞고요. 네. 또 방금 상담 시간에 또 레미님께서 상담을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모멘텀들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카메라 렌즈 관련해서 뭐 모바일
모바일, 요즘 최근에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 쪽은 좀 많이 감소를 하긴 했죠. 하지만 자율주행 전장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실 CCTV 관련해서는 뭐 이런 카메라 관련 모멘텀도 있고요. 더불어서 메타버스 쪽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트상 보면서 또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종목들을 최근에 드릴 때마다 종목을 드리고 뭐 2, 3거래를 있다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옵트론텍은 뭐 그렇게 급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월봉 흐름을 볼게요. 지속적으로 긴 박스권 흐름,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몇 년간인가요? 2015년부터 해서 박스권 구간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얘가 큰 상승, 정말 옵트론텍이 기업적인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려면 제가 소프트센을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상단, 월봉상 강력한 매물대 돌파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 저는 뭐 그 정도의 큰 흐름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조금 작은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박스권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박스권 상단을 찍고 다시 한번 60선 부근까지 아래쪽에 있는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라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도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봉상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금 차트상 20선, 파란색 선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한 차례 대량 거래량이 포착이 되면서 20선 돌파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요. 어제자에도 60선 한번 툭 건드리더니 오늘은 시가부터 60선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거래량이 지금 한 5거래일 전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들어온 뒤에 좀 죽어있는 상태기는 한데 한 차례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짧은 구간으로 1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8,100원대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800원. 이전에 지속적으로 이제 하단을 만들어줬던 구간을 깨지 않는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생 종목은 옵트론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주셨고요. 오늘 가격이 7,290원이고요. 목표가는 8,100원으로 1차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또 이 매수가도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좋겠고 8,100원 도달하면 또 다시 한번 AS를 요청해 볼게요. 네, 또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온라인 방송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온라인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지난 시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중요한 이슈 2가지를 짚어드렸는데 바로 영화관 관련해서 리오프닝 중에서도 영화관 주목을 해봅시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대두 관련주 지금 신송홀딩스가 상한가에 갔나요? 뭐 신송홀딩스, 샘표 이런 종목들 상승 나오고 있는데 딱 2가지 이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이슈를 남들보다 빠르게 우리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저출산 관련주 주목을 해봅시다 하니까 뭐 저출산주가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방송 초반에도 계속해서 뭐 전쟁 이슈 주목합시다 하고 나서 다음 날 움직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들보다 이슈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종목들을 선취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12시 10분에 방송 끝나고 바로입니다. 제가 후다닥 달려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과 관련해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도 52주 신저가를 또 다시 3일 만에 또 찍었고 6만 한 7천 원 선 아래까지 좀 내려갔거든요. 네. 또 이럴 때 개인들은 이런 대형주는 저가 매수를 좀 계속 해도 되나? 이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반도체주 막 일제히 빠지는데 이런 큰 종목은 좀 접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어제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전화 와서 삼성전자 추매했다고 제가 왜 그랬냐고 네. 말씀을 그렇구나. 드렸는데 저는 떨어지는 칼날은 조심하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돌리고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뭐 매수가가 지금 뭐 7만 원대, 6만 원대신가요? 아닐 거예요. 보통은 위쪽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추세 돌리고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보자 말씀드리겠고 더 자세한 내용 제가 무료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좀 추세는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진승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위 1% 필승 투자병법 시즌2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희는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